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최재천 안희경의 대담을 엮은 최재천의 공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 교수의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영상에서 봤던 그 강연 내용과 거의 다 이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새로운 내용을 얻은 건 없었는데,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하는데 딱히 어떤 인사이트를 언급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인사이트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핵 인사이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문득 떠올랐는데, 바로 이제 썸네일에 쓴 공부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최재천 교수님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단조롭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걸어서 학교로 가고 강의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에 한 4시간 정도 개인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굉장히 단순한 삶인데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행복은 견고한 행복이에요. 큰 성취를 해서 막 희열을 느끼고 이런 행복이라면, 그 성취의 감동이 떨어지면 행복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심플한 생활 속에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공부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댄 에리얼리 교수의 책을 살펴봤는데,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듀크 대학 교수인데 그 교수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니 뭐 교수가 그렇게 행복할까? 근데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떠오른 게 예전에 그 퇴계 이황의 일화인데, 지금 여름이잖아요.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책을 읽을 때, 막 깨달음을 얻을 때 방문도 안 열어놓고 닫혀 있으면은 이거는 거의 찜질방 수준 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더운 줄도 모르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깨달음에 기뻐서 학문에 몰입했다, 뭐 그런 내용도 이제 기억이 났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왜 공부가 행복할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3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몰입이 행복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칙센트 미하이 박사가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무엇에 몰입하는 순간,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플로우. 공부는 몰입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죠. 스스로 좋아서 하는 공부는 몰입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뭐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짜릿할 정도의 기쁨, 희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공부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 느낌을 얻었을 때 약간의 짜릿함이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뭐 그렇게 대단한 깨달음은 아니니까. 근데 어느 순간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때 굉장히 그 짜릿한 희열감을 느낄 때가 있죠. 바로 그 깨달음이 가장 그 행복한 순간, 행복의 전율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의 순간에 우리 몸에서는 바이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호르몬 하면 뭐 도파민이 좋고 뭐 세로토닌이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파민, 세로토닌을 능가하는 게 엔돌핀이죠.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무려 4000배의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상 보면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들이 대부분 장수하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통해서 막 다이돌핀이 막 팡팡팡 분비가 되니까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지적 유의, 자신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어떠한 인류에 대한 어떤 사상의 뿌리, 근간,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 굉장히 그 높은 목표와 이상이 되잖아요. 이러한 높은 목표와 이상을 갖고 있으면 또 유전자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시영 박사의 책에서 예전에 한번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의 행복, 몰입과 짜릿한 깨달음의 희열,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공부가 자기 주도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자신의 선택, 자신의 통제력. 우리 이와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이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또 행복감을
굉장히 높여준다고 요 전 시간에도 아마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로 공부가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념이 어떻게 되죠? 평생 학습이 되는 거예요. 몰입, 깨달음, 자기 주도성, 요 세 가지가 바로 공부가 우리 삶의 여러 영역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학창 시절을 지내왔으니까 지금의 이제 중고등학생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공부의 이런 속성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쟁, 성적, 대학, 그런 개념은 머리에서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거는 학벌 사회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귀족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양반이 있었죠. 이런 상류층 클래스가 아예 와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사회에도 그렇게 기존에 어느 정도의 그 신분적인 질서라든가 계층 구조가 우리나라처럼 완전하게 와해된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와해된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학벌만이 그러한 신분제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의 세대는 이제 이 학벌주의가 해체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고, 공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의 도구, 자, 몰입과 깨달음, 또 자기 주도성을 확인하는 이런 것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점수 몇 점, 등수 몇 등, 이런 게 아니라 결국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도전을 하고 실패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다시 일어나보고,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바로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 학부모님들도 자녀에게 막 점수, 성적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지만 공부해 나가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명제를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 저도 그래요. 이 유튜브를 위해서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른 책과 연관되는 그런 것들이 뇌에서 스스로 작용을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것이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이고 또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